광주 전남에 최고 28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한평에서 한 명이 실종되고 27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1,8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걸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대표단과 공원사업자 측이 합의를 하기로 했지만 광주 풍암호수 수질 개선안이 또다시 미국에 빠졌습니다. 주민협의체 대표단은 일부 정치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풍암호수를 정치 쟁점화한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중근 고영그룹 회장이 고향마을 친구와 동창생에게 1인당 최대 1억 원의 통큰 현금 선물을 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제외하며 사교육비 줄이기에 나서는 등 교육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광주 교육계가 그 변화 속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연속 보도를 통해 살펴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전국 요일의 365 스터디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의 밤사이 최고 28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물폭탄이 지나간 자리에는 제방이 무너지고 옹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에선 한 명이 실종됐고 27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경지 침수도 1,800헥타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흙탕물로 변한 하천이 거칠게 흐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석곡천에서는 거센 물살에 제방 50m가 무너지면서 인근 주민 2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들었는데 방송을 하더라고. 뛰어나가 봤더니 뚝이 무너져가지고. 쓰러진 나무가 지붕을 뚫고 주택을 덮치면서 주민 10여 명이 인근 문화센터 등으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동치군이 왔단께. 와서 나오라고 해서 나갔단께. 아파트 옹벽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높다란 흙 언덕이 위태롭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지탱하던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와는 단 2m 간격을 두고 큰 사고를 피했습니다. 여수시 광무동의 공사 중인 아파트에서도 옹벽이 무너지면서 토사와 바위가 쏟아져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광주시 봉선동의 한 상가에서는 갑작스레 밀려드는 빗물에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밤새 물을 퍼내느라 영업은 일찌감치 접어야 했습니다. 아니 초저녁부터 비 쏟아질 때부터 계속 퍼내고 있어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선 지름만 10m가 넘는 커다란 싱크홀이 발생해 광주시가 긴급 복구에 나섰고 개장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 배수구에선 물이 역류해 소방당국이 급히 물을 빼냈습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에 최고 2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평에선 60대 여성 한 명이 실종됐고 피해 신고도 27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모내기를 앞둔 농경지 1,800여 헥타르도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이번 폭우는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문제는 장마철 내내 이렇게 예보 없이 쏟아지는 국지성 폭우가 많아질 거란 점입니다. 내일부터 광주와 전남에는 또다시 최대 25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올여름 슈퍼 엘니뇨로 인한 기상이변이 예고된 상황이라 철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이번 폭우는 일기예보에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로 도로는 순식간에 마비됐고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광주엔 시간당 54mm, 전남 광양엔 49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시간당 강수량입니다. 너무 많은 양의 비가 순식간에 쏟아지다 보니 미처 대비할 새도 없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예보에도 없는 국지성 호우가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올해 여름엔 슈퍼 엘니뇨로 남부지방에 평년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개 엘니뇨 있을 때는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려요. 평년보다.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 아주 국지적인 게릴라성 호우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일단 여름철 동안은 올해는 특히 중부보다는 남부지방 쪽으로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마 시작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자체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근무를 서는 등 준비에 나섰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애찰을 실시하고 선제적으로 위험 지역을 사전 통제하고 주민 사전 대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맛비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까지 많게는 2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의 비가 쏟아지는 때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이번 폭우로 한평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은 하천 수량 조절 시설의 임시직 감시원이었습니다. 마을 농경지가 침수될 수 있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폭우 속에서도 직접 수문을 열러 나섰다가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밤 10시 반쯤 67살 오모 씨는 남편과 함께 본인이 감시원으로 일하는 수량 조절 시설로 향했습니다. 당시 한평에는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시간당 44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장대비가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그냥 막 때려 부신 것 같아요. 단시간에 비가 이렇게 부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급박했다면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에 통보만 해줘도 되는 상황. 하지만 오 씨는 6개 중 닫혀있던 2개의 수문을 열기 위해 직접 나섰고 수문에 끼인 풀더미까지 손수 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우로 마을 농경지가 침수될 것을 우려한 책임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분이 남편과 함께 수문을 개방하는 도중에 지금 실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농철에 한시적으로 수리시설 감시인으로 일해온 오 씨는 부녀 회장을 맡아 마을 일에도 늘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민협의체 대표단과 공원 사업자 측이 합의를 하기로 하면서 해결책을 찾나 싶던 광주 풍암호수 수질 개선안이 또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합의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가 언성을 높여 전체 동의를 얻지 못한 건데 주민협의체 대표단은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정치권 인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풍암호수 주민협의체 대표단은 전체 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원 사업자와의 협상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양측 모두가 조금씩 양보했고 광주시의 허가까지 받은 합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끝내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일부 참석자가 원형 보존만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면서 회의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목소리를 높인 참석자 10여 명은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갑자기 원형 보존하라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 한 10명 왔대요. 그래갖고 선생님은 언제 나오시고 오늘 나오십니까? 오늘 처음 나왔다 그래요. 협의체 대표단은 일부 정치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회의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대 의견을 낸 한 참석자의 경우 그동안 풍암호수 수질 개선안에 반대해 오던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풍암호수 개발을 정치 쟁점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강시장 공격하는 소재로 그냥 자기들은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을 다른 얘기 못하게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거고. 주민협의체 대표단은 조만간 정치인을 배제한 채 협의체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풍암호수 수질 개선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고향 마을친과 동창생에게 통큰 현금 선물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지인들에게 선행을 베푼 건데 이 액수만도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고향인 순천시 서면 죽동마을입니다. 이 회장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 주민 장찬모 씨는 이달 초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회장이 현금 9천만 원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이장님께서 가서 통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선물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와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회장이 개인 돈으로 현금 선물을 한 고향 마을 주민은 280명. 마을 거주 기간에 따라 적게는 2,6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 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초중 고등학교 동창 80명에게도 최대 1억 원씩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고향 주민과 동창에게 전달한 현금은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장은 그룹 홍보실을 통해 고향을 잘 지켜준 데 대한 고마움의 작은 표시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82살인 이 회장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내다 건설업에 투신해 재산 2조 원이 넘는 지금의 부를 이뤘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취임 1년 기자회견을 갖고 다양한 실력이 미래가 되는 광주 교육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광주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강요가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향상에 주력했다며 365 스터디룸과 맞춤형 진로 진학 정책 서비스, 광주 학생 야외 버스킹,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교육이 변화하고 있다며 칭찬도 많이 들었고 더 잘하라는 충고도 실책도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 민주 시민 키우기 위해 정책 철학과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년보다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중시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교육을 추구하며 아이들의 수만큼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을 수능에 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공교육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의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KBC는 공교육이 다시 살아야 한다는 뜻에 공감하며 교육계의 변화에 광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연속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학생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365 스터디룸을 고우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이 학교 학생이라면 연중 무휴 밤 10시까지 드나들 수 있는 365 스터디룸입니다. 탁 트인 공간과 밝은 조명, 넓은 책상 등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대로 디자인됐습니다. 교실 시정에 맞춰 쉬는 시간을 갖고 과목별 소규모 스터디를 운영하는 등 운영 방식도 학생들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시설도 공간이 엄청 개인석도 있는데 그룹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되게 좀 자율적으로 여러 공간을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공간이 다양해지다 보니 멘토 활동, 공모전 준비 등 그동안 학교에서 하기 어려웠던 학업 프로그램도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진로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제 같이 조금 심화된 책을 읽는다거나 뉴스 기사를 찾아보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저희는 이제 스터디룸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할 수 있고요. 학부모들은 사설 스터디 카페를 매달 등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반갑다고 말합니다. 밤에 제가 걸어오면 좀 불안하고 그러죠. 특히 여학생이다 보니까 더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많이 데리러 갔었고 공부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학교 내가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운영 방식을 결정하다 보니 스터디룸 모습도 운영 프로그램도 학교마다 제각각이지만 높은 인기만큼은 한결같습니다. 광주교육청은 학교 안팎의 호응에 힘입어 전국 최초로 시작한 365 스터디룸을 특허청에 상표 출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교육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좀 각인을 시키고자 특허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65 스터디룸을 갖춘 광주 시내 고등학교는 모두 17곳. 내년까지 38개 학교가 365 스터디룸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지역 건설업계와 레미콘 업계가 일부 대형 시멘트 회사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와 광주 전남 레미콘 공업협동조합 등은 광주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시멘트 제조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급락했는데도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지난 2년간 4차례 가격을 인상했으며
전체 공급 물량의 35%를 차지하는 쌍용 C&E와 성신양해는 다음 달부터 또 시멘트 가격을 톤당 14%가량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립제일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 파업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원회에 광주시립제일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관련 동시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며 의료인력 확충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 13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빛고울 의료재단도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난을 감내하고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다른 의료재단이 있다면 병원을 양도하겠다며 보건의료 수가 체계로 인해 의료진 임금 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의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역대 4월 가운데 처음으로 5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의 출생아 수는 490명으로 역대 4월 중 처음으로 500명을 밑돌았고 월별 출생아 수로도 지난 2021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4월 전남의 출생아 수는 622명으로 역시 역대 4월 출생아 수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어 5개 기업과 2조 5천억 원의 투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여수 국가산단에 40만 톤 규모의 질산 공장과 바이오 디젤 플랜트가 증설되고 광양에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시설이, 영광에는 떡 공장이, 완도에는 리조트 건립이 추진됩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남의 우수한 투자 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이 소개됐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 7곳이 광주광역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데이터와 플랫폼, 콘텐츠 관련 기업 등 7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로 법인 이전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등을 통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로 이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인공지능 관련 기업은 163곳에 달합니다. 완도군과 대우재단이 완도군 마음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우재단은 노화읍 옛 대우병원 부진의 마음치유센터 조성을 위해 건물 일부 무상임대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10억 원 상당의 재원을 지원하고 완도군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해 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의 분리로 신설되는 광주연구원 초대원장 공모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2일부터 어제까지 광주연구원 초대원장 초빙 공모를 실시한 결과 2명이 지원서를 내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의사회 의결로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할 예정인데 후보자 발표는 이르면 다음 달 4일 전후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